안녕하세요. 이재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전기산업기사 실기 3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기호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옥내 배선용 그림기호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여라. 자, 1번. 그림과 같은 콘텐츠의 그림기호는 다음과 같다.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가? 이건 벽붙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말기의 그림기호는 다음과 같을 때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2P는 2극 스위치고 3은 3로 스위치가 되겠죠. 3번.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의 그림기호를 그려라. 배선용 차단기는 B라고 그려주시면 되고 누전 차단기는 E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HID 등으로서 M400, N400의 의미는 무엇인가? M400은 400W 메탈 헬라이드 등이고 N400은 400W 나트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최대 사용 전압이 6,900인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을 위한 시험 회로이다.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여라. 자, 여기에서 최대 사용 전압이 6,9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연 내력 시험에서 7,000V 이하에서는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6,900에 7,000V 이하니까 1.5배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1,350V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회로에서 이 P시험기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350V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가 1,350V이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점과 요점이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어떻게 됩니까? 1,350V인데, 자, PTB가 11,000대 110입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급 측에 대한 출력 측이죠. 공급 측이,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이 가해지는 거죠. 1,350V에 전압이 가해지면 이게 100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죠. 즉, V2에서 측정되는 전압은 요것의 100분의 1배인 103.5V가 측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의 전압도 시험 전압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의 전압이 자, P시험기의 전압이 되는 거죠. 1,350V가 되죠. 1,350V. 자, 그러면 여기에 전압, 얘가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은 1,350V의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쵸? 여기가 1,350V의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요거 변압비 해줘야 되겠다. 그죠? 즉 V1에 걸리는 전압은 1,350V의 2분의 1에다가 뭡니까? 변압비 6,300대 105가 되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86.25V가 됩니다. 그죠? 86.25V.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100V의 전원을 인가해서 가변 저항을 통해서 가변 저항을 바꾸게 되면 여기 전압이 바뀌겠죠. 그럼 뭐가? V2의 전압이 측정이 됩니다. 그럼 얘가 103.5V가 됐으면 여기에는 1,350V가 걸리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V1에 걸리는 전압을 보니까 86.25V가 걸리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이제 잘 보게 되면, 자, 1번. 전원측 회로에 전류계를 설치하고자 한다. 1번에서 5번 중 어느 곳이 가장 적당한가? 전류는 직렬로 연결하며 가장 전원측에 연결하시는 게 가장 측정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에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시험 시 전압계 V1으로 측정되는 전압은 몇 볼트인가?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할 것. 계산해 보니까 V1은 86.25V의 전압이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은 반올림하라니까 이건 없애야 되겠다. 그죠? 86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V2로 측정되는 전압은 몇 볼트인가? V2는
103.5V가 된다는 것 알 수 있고요. 네 번째, PT의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 PT는 P시험기기의 절연 내력 시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죠? 거기에 전압계를 달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죠? P시험기의 절연 내력 시험 측정을 위해서 PT를 사용을 하는 거고. 다섯 번째, 여기 있는 전류계는 설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떤 전류를 측정하기 위함인가? P시험기는 원래는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즉, 내가 여기와 여기 간에 어떤 고전압을 가했을 때, 여기는 아이디얼하게 절연이 됐다면 무한대가 됩니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0이어야 돼요. 근데 완전한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누설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류계의 목적은 누설 전류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누설 전류 측정이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지상 역률 80%인 60kW 부하에 지상 역률 60%인 40kW 부하를 연결하였다. 이때 합성 역률을 90%로 계산하는 데 필요한 콘덴서 용량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보시면 60kW는 0.8의 역률을 갖고 있고, 자, 40kW는 역률이 60%다. 이런 얘기죠. 얘를 합성 역률 90%로 계산하기 위한 콘덴서 값이 얼마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효 전력을 구해보면 유효 전력은 자, 60 플러스 40 해서 100kW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무효 전력은 자, 얘의 무효 전력은 자, 우리는 무효 전력은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하시게 되면 무효 전력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무효 전력은 60 곱하기 0.8분의 0.6이 되겠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더하기 40에 탄젠트는 0.6분의 0.8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98.33 kVAR이 되겠다. 그죠? kVAR의 무효 전력이 됩니다. 자, 이때 역률을 90%로 계산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QC는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죠. 자, 그럼 여기에서 세타 1이라고 하는 것은 역률 개선 전이고 얘는 역률 개선 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지금 유효 전력은 100이고요. 자, 탄젠트 세타 1.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그죠? 자, 다시 여기다 볼까요? 자,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그죠? 자,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위아래 똑같이 VI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VI 코사인 세타는 우리 유효 전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VI 사인 세타는 무효 전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탄젠트 세타 1은 유효 전력분의 무효 전력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100분의 98.3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역률을 0.9로 하겠다. 0.9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역률을 구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0.71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들 계산을 하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긴 합니다. 어떤 걸 쓰셔도 여러분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계산을 해보시면 49.9 kV다라고 하는 콘덴서 용량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9.9 kVA. 만약에 여기서 역률을 계산해서 소수점까지 계산을 해보면 여기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절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이 계산하면 50점 뭐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 계산 과정에 의해서 소수점 오차는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한 값과 이렇게 계산한 값이 다르더라도 둘 다 맞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특화학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에 관한 내용이다.
1번에 3번에 들어갈 내용을 써라. 이거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특과 가공전선이랑 저과 가공전선이 접근하게 되면, 즉 1차 접근 상태로 되는 경우에는 고압 측에 보완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 3종 특과 보완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특과 가공전선과 저과 가공전선이 나란히 가거나 또는 교차한다라고 했을 때 거리는 60kV 이하에선 2m입니다. 근데 60kV를 넘고 10kV 초과 시마다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 거리가 된다. 법규에서는 공부했던 거죠, 그죠? 고저압과 가공전선로의 이격거리는 60kV 이하에서 2m이다. 근데 10kV를 넘을 때마다 60kV를 초과하고 10kV를 넘을 때마다 12cm씩 가산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비율 차동 계전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림은 발전기의 상간단락 보호 계전 방식을 도면한 것이다. 도면을 보고 물음에 답하여라. 자, 보도록 하죠. 점선 안의 계전기의 명칭은 뭐냐? 비율 차동 계전기죠. A와 B는 억제 코일이고 C가 동작 코일입니다. C에는 I1과 I2의 차 전류가 흐릅니다. 그죠? I1과 I2의 차 전류가 흐르더라. 자, 1번에서 점선 안의 계전기 명칭은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 답을 하시면 되고, 동작 코일 A, B, C 코일 중 어느 것인가? 동작 코일은 C 코일이 동작 코일이죠. 자, 4번째, 발전기 상간 단락이 생길 때 C에 흐르는 ID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I1-I2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네 번째,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4가지를 써라. 크위, 주파죠.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전소에 200H의 연축전지가 55개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보시게 되면, 자, 1번 물군 황산의 농도는 표준이고 액면 저하여 극한이 노출되어 있다.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액면이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류수를 보충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부동 충전 시 알맞은 전압은, 자, 문제에서 여기는 지금 변전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축전지에는 크게 HS형과 CS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HS형 같은 경우에는 UPS와 같이 단시간 대전류를 공급하는 축전지가 있고요. 자, 수변전 설비 제어용, 즉 차단기 온오프에 사용되는 조작 전원용, 그러니까 차단기 조작 전원용에 사용되는 소전류가 필요한 CS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차단기를 온오프 제어하기 위한 CS형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CS형 같은 경우에 부동 충전 전압은 2.15V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분리하자라고 보면 변전소는 CS형을 사용하고 UPS는 HS형을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전소이기 때문에 축전지 한 개당 부동 충전 전압은 2.15V가 되기 때문에 부동 충전 전압은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15 곱하기 55개가 있었죠. 55개를 하시게 되면 충전 전압은 118.25V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충전 시에 발생하는 가스는 수소가스가 될 것이고요. 수소가스이기 때문에 폭발 우려가 있어서 가스 발생 시 주의사항은 환기를 주의해야 된다. 다섯 번째, 충전이 부족한 경우 급한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우리는 설페이션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다음 그림은 어느 생산 공장의 수전 설비 개통도이다. 개통도와 뱅크의 부하 용량 표, 그 다음에 변류기 규격표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앙 변전소에 20kV로 수전해서 얘를 6kV로 변성하고 변압하고, 여기 보시면 CT1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하가 A, B, C, D 4개의 뱅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6kV를 이제 400V로 변성을 합니다. 각 뱅크마다 부하가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부하의 용량표는 보시다시피 125에 수용률 80%, 500에 60, 600에 84%의 수용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A, B, C, D 뱅크가 부하가 걸려 있을 때 부등률이 1.1이고
합성 역률이 0.8일 때의 변압기 용량을 구하여라. 자, A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여라는 얘기죠. 자, 변압기 용량은 공식에 의해서 부등률, 역률, 효율 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됩니다. 자, 그럼 A 변압기의 용량은 ATR이라고 써볼까요? 자, 문제에서 부등률은 1.1이라고 했고 역률은 0.8이라고 했고요. 변압기에 대한 효율이 주어졌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겠고요. 자, 부하 용량표를 보시게 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설비 용량이 125에 수용률이 0.8입니다. 2번 같은 경우도 125에 수용률이 0.8이 될 것이고요. 더하기 3번 같은 경우에는 500에 0.6이 될 것이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600에 0.84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A 변압기의 용량은 자 1140.91 1kV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지금 A뱅크, B뱅크, C뱅크, D뱅크 총 4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메인 변압기 STR 같은 경우에는 1140.91 곱하기 4개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4563.64 kVA 됩니다. 자, 문제에서 표준 용량으로 답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큰 5000 kVA의 변압기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에서는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 변류기 CT1과 CT2의 변류비를 구하여라. 이때 여유는 1.25배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CT는 여기에 걸려 있고요. 그쵸? CT1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메인 변압기 위쪽에. 즉 그림을 다시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메인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각 변압기들이 있습니다. 그쵸? 여긴 A뱅크, 여긴 B뱅크, C뱅크, D뱅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때 여기는 20kV를 6kV로 변압을 하고 여기는 6kV를 400V로 변압을 합니다. 이때 CT 같은 경우에는 CT1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CT1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T2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CT2가 되어 있죠. 자, 이때 CT1과 CT2의 변류비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먼저 여기에 흐르는 부하전류부터 구해 주셔야 됩니다. 부하전류는 루트 3 V분의 P가 됩니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3 곱하기 여기에 전압은 6kV입니다. 6kV. 자, 여기에 변압기 용량만큼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5000kV입니다. 5000. 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5000을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계산된 값 요거를 넣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변압기 표준 용량으로 구하라 라고 되어 있다면 표준 용량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를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변압기 표준 용량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는 계산값을 넣어주셔야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CT 같은 경우에는 부하 증설을 고려하여 맥시멈으로 했을 때, 즉 변압기 용량은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죠. 따라서 변압기 표준 용량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하 전류는 루트 3 전압 전력이 될 것이고요. 이때 1.25배의 여유를 둔다.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CT 1차 측 전류의 값은 601.4A가 되고, 표준 규격에 의해서 자, 근사값 이것과 가장 가까운, 자, 예를 들어 우리 CT 할 때는 1.25에서 1.5배의 여유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이의 값을 선정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사이값이 없다라고 하면 그 계산값이 근사값과 즉 표준과 가까운 값을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1.4A이기 때문에 변류비는 600대 5를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CT2를 구할 때 I는 자 똑같이 루트 3 V분의 P입니다. 대입을 해보면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400입니다. 그쵸? 400V죠 여기서. 자 이때 이 A뱅크의 변압기 용량은 표준 용량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계산된 값을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1140.91 곱하기 10에 3승 해야 되겠다. 그죠? 400이니까 여유율 1.25를 해주시면 자 계산을 해보니까 그 값이 2058.45 그쵸? 자 표준 용량으로 하는데 2000이 가장 가깝죠. 2000이랑 2500이 있는데 2000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변류비는 2000대 5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본 문제는 그러니까 부하 용량표를 보고 변압기 용량을 구하고 그 변압기 용량을 가지고 또는 부하 용량을 가지고 CT의 1차 측 전격 전류를 구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전력은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또는 계산된 값으로 하셔도 된다. 기왕이면 표준 용량으로 해주시고 CT 같은 경우에는 근사값 가장 가까운 변류비를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시죠. 8번 문제. 자, 다음 용어의 정의를 써라. 변전소, 개폐소, 급전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전소, 개폐소, 급전소는 다 알지만 정의에 의해 적다 보면 자,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송받은 전기를 변전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라든가 전동발전기라든가 회전변력기라든가 정류기 그 밖의 기계에 의하여 전압을 어떤 얘기입니까? 변성하는 곳으로 그죠? 전압을 변성하는 곳으로 그 변성한 전기를 다시 변전소 밖으로 전송하는 곳을 말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변전소 밖에서부터 전송된 전력을 변성하여 다시 변전소 밖으로 보내는 그러한 곳을 우리가 변전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개폐소 안에 시설한 개폐기 및 기타 장치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이다 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개폐소는 전로를 개폐하는 곳인데 발전소나 변전소나 수용장소를 제외한 그죠? 발전소, 변전소, 수용장소를 제외한 곳으로 전로를 개폐하는 곳이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급전소라고 하는 건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 및 급전 조작을 하는 곳이다. 전력계통 운용에 관한 지시 및 급전 조작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이대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서 풀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자 공사감리 업무 수행할 수 있는 공사 종류 두 가지를 써라. 답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자,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전기안전관리자는 어떤 전기 시설에서 전기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우리가 전기안전관리자라고 하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중에 여러 가지 직무가 있겠죠. 그 중에 공사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있더라 이거죠. 자, 읽어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구의 전기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라는 얘기죠. 뭐가 있냐면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설치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 미만인 공사거나 자, 전기 수용 장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공사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때 어떤 감리 업무를 하느냐라고 봤더니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 도서 및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설계 도서대로 또는 법규대로 잘 적합하게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사 중에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착오,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해서
의견을 관리자와 소유자한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는 품질이 안 좋다라고 예상된다면 다시 또 소유자와 협의하여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게 안전관리자의 공사 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떠한 공사를 전기안전관리자가 공사 감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입니다. 비상용 예비발전기 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공사할 때 총공사비가 1억 미만인 경우에 할 수 있고요. 전기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가 총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도면과 동작 설명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동작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설명부터 한번 읽어보면, 자, 누른 버튼 스위치 PB를 누르면 릴레이 RY는 여자돼서 MC를 여자시켜 전동기가 기동되며 PB를 손에 떼어도 전동기는 계속 운전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1번에 대한 얘기는 이거네요. PB를 한번 누르면 MC가 여자돼서 전동기가 회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번 얘기를 보면 2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PB를 누르면 릴레이 2가 여자돼서 MC는 소자되고 전동기는 정지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PB를 한 번 더 누르면 MC는 소자되고 전동기는 정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PB를 누름에 따라서 1번과 2번 동작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 얘기입니다. PB를 누르면 MC가 여자돼서 전동기 돌고 PB를 두 번째 누르면 소자되고 정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누르면 ON, 두 번 누르면 OFF, 세 번 누르면 ON, 네 번 누르면 OFF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시퀀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를 누르면 PB를 우리가 다른 조정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죠? 이 누르는 거 PB만 첫 번째 눌렀을 때 R1이 여자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뭔지 모르지만 비접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MC가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는 RY1이 여자가 되면 얘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누르면 ON 여자 자기유지. 그럼 얘가 ON 돼서 얘가 ON 되려면 얘도 비접점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자, 그러면 ON 돼서 얘가 뭐예요? MC에 대한 자기유지가 돼야 되겠다. 그죠? 어차피 얘를 떼면은 얘가 소자가 되면 얘는 열릴 거 아니에요. 그쵸? 따라서 MC에 대한 자기유지 접점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자, 뗐을 때. 자, 두 번째 눌렀을 때 볼게요. 자, 두 번째 누르면 이번에는 두 번째를 누르면 RY1이 여자가 아니라 얘가 여자 돼요. 두 번째 눌렀을 때는. 그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눌렀을 때는 얘는 열려 있고 얘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MC B접점이고 얘는 MC A접점이면 잘 볼게요. 첫 번째 눌렀을 때는 얘가 MC가 꺼져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RY1이 여자가 돼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눌렀을 때는 얘는 여자 돼 있어요. 두 번째 누르기 전에는. 그럼 뭐예요? 얘는 여자 돼 있으니까 떨어져 있고 얘는 붙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눌렀을 때는 얘는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일로 안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RY2가 여자 돼서 얘가 꺼져야 돼요. 그럼 왜 RY2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다 됐어요. 볼게요. 자, 답은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MC B접점, 여기도 MC A접점, 여기는 MC 자기유지고 얘는 RY2예요. B접점. 자, 한번 볼게요. PB를 누르면 전기가 맨 처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RY1 여자. 떨어지죠, 이거. 그러니까 얘가 붙어도 전기가 이렇게 MC가 여자 되어도 여긴 붙어 있어도 여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긴 전기 안 들어가요, 절대. 자, RY1 여자 되니까 여기 붙어서 이렇게 MC가 여자 되고 자기유지 됩니다. 그죠? 얘를 뗐어요. 떼면은 RY1은 소자 돼요, 여기는. 소자. 그리고 얘는 열려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얘는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자 돼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인 거죠. 이렇게. 그때 한 번 더 누르면 전기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쵸? to 여자. 그럼 얘는 떨어져요. 그럼 얘는 소자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지는 회로는 여기는 MC A 접점 여기 RY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건 회로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거나 아니면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해가 안 된다면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지는 원버튼 회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보시게 되면 1번부터 4번에 알맞은 접점과 기호를 넣었죠. 그죠? B접점, A접점, RY2, B접점, MC, A접점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나의 릴레이 B접점이 서로 작용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것을 무슨 접점이라고 하는가? 얘와 얘는 서로 동시 동작을 할 수 없게 하는 인터록 회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3번, 운전 중에 과전류로 인하여 THR이 작동되면 점등되는 램프는 어느 램프인가? THR이 작동하게 되면 얘가 꺼지게 되겠다. 그죠? 열린다 이거. 얘 열려요. 그죠? MC는 소자되고 요게 불 들어오겠다. 그죠? GL등이 점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MC가 여자되면 RL등이 들어오고요. MC가 소자되면 GL등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MC에 대한 B접점이 있기 때문에. 자, 4번. 그림의 점선 부분을 논리식과 무접점 논리회로로 표현하여라. 이 점선 부분 요거. 요만큼. 뭐 그대로 위에서부터 써볼까요? RY2. 직렬은 고비 중에 병렬이네요. RY1 더하기 MC. 얘는 직렬이니까 TH. 요거를 우리 MC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를 무접점 회로로 그리면 얘와 얘가 서로 직렬인 거죠? 직렬. 논리 곱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얘기죠. 이건가요? RY2 B접점이니까 TH 이거죠. RY 1인데요. 그죠? Y1 써야죠. 얘와 얘가 합 오화회로 하나는 RY1이고 하나는 출력이 MC잖아요. 그죠? MC가 일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회로를 구현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즉 시퀀스 회로를 논리 회로로 구현할 때는 시퀀스 회로를 논리식으로 쓴 다음에 다시 이거를 논리 회로로 그리시면 혼동되지 않게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는 타임 차트를 그려라 이런 얘기죠. 타임 차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Y1이랑 RY2는 얘를 누르고 있을 때만 동작이 되죠. 그죠? 첫 번째 눌렀을 때는 얘가 온, 두 번째 눌렀을 때는 얘가 온 되는 건다. 그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 차트를 그리실 때 쉬운 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눌렀을 때는 MC1이 켜지고 두 번째 누르면 그냥 꺼져요. 그쵸? 첫 번째 눌렀을 때는 켜지고 두 번째 누르면 꺼져요. 이거란 얘기죠. 쉬운 거부터 이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MC는 한 번 누르면 켜지고 두 번 누르면 꺼진다. 한 번 누르면 켜지고 두 번 누르면 꺼진다. 이거란 얘기예요. 자, RY1은 첫 번째 눌렀을 때만 온대고요. 누르고 있는 동안만. 얘는 두 번째 누르고 있는 동안만 온대요. 얘는 첫 번째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RY1이 돈되고 두 번째는 RY2가 온 상태가 됩니다. 자, RL은 MC와 똑같죠. 그죠? RL은 MC와 똑같이 움직여요. MC와 똑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렇죠? GL은 MC와 반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누르면 뭐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동작 사항을
인지하신 다음에 타임 차트를 하나하나씩 채워가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작상이 한 번 누르면 MC 여자, 두 번 누르면 소자 이거지 않습니까? 그것만 알면 우리가 MC에 대한 거 할 수 있고 RL은 MC와 똑같고 GL은 MC와 반대다 라는 것이고 RY1은 PB를 눌렀을 때 솔수에서만 눌렀을 때 온, RY2는 짝수에서 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시퀀스는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단기에 비하여 전력용 퓨즈의 장점 4가지를 써라. 우리가 퓨즈, 전력용 퓨즈의 같은 장점과 단점과 관련된 문제는 단답형으로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그죠? 가격이 싸고 소형 경량화이며 릴레이나 변성기가 필요 없고 고속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단 시 무방출이며 소형으로 큰 차단 용량을 갖고 보수가 간단합니다. 현저한 환율 특성, 즉 단락전류를 차단한 특성을 갖고 있고 후비 보호가 완벽하다. 용단에 의한 차단이기 때문에 후비 보호가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두변압기 열화의 원인 4가지를 써라. 원인 열적 열화, 그러니까 즉 열에 의해서 열화가 발생하는 열화가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전개 열화는 뭡니까? 전개 절연 내력에 의한 열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응력은 어떤 압축력, 그죠? 힘에 의한 열화이고 환경은 어떤 오염에 관련된 그죠? 열화를 얘기한다. 열적 열화, 전개 열화, 응력 열화, 환경적 열화가 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적 열화라고 하는 것은 자, 몰드 절연 주재료는 에폭시 수지나 절연물을 구성하는 유기체 재료는 운전 기간에 그죠? 변압기가 운전 기간에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돌체에 열이 발생하죠. 발열과 과부에 의한 과열로 서서히 열화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열적 열화라고 하고요. 전개 열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절연물의 결함이 없고 운전 전압을 바탕으로 한 내부 전압 스트레스가 거의 균등하게 인가된다면 운전 전압 레벨에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절연층 내에 틈이 있거나 아니면 돌기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죠? 어떤 틈새라든가 아니면 어떤 뾰족한 부분이 절연물 사이에 그런 게 존재하게 된다면 과도 전압이 반복해 인가되는 경우에 절연물의 내전압 특성이 떨어지고 내부 부분 방전이 발생하여 절연물 자체의 열화가 빨라진다라는 것을 전개 열화라고 합니다. 이건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운동화에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조그만 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장거리를 뛰게 되면 그 작은 돌에 의해서 어떤 피로감이라든가 어떤 부상이 발생하겠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살 때는 괜찮은데 어떤 절연물 내에 어떤 작은 뭐 돌기라든가 아니면 뭐 공간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부분 방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 열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전개 열화를 뜻합니다. 자, 응력 열화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보면 일반적으로 전기 절연 기능 외에 기계적 구조물 기능도 겸한다. 그러니까 어떤 포장의 기능도 있다는 얘기죠. 이때 변압기 운전 시 몰드코일 절연이 발생하는 응력은 기계적 파괴 강도에 대해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설계되지만 기계적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강도를 고려해서 설계가 되지만 열이 순환하고 진동이 발생하게 되면 피로가 누적이 되는 거죠. 열 순환이나 진동, 응력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면 이제 절연층의 기계적 강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응력 열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 열화라고 하는 것은 몰드변압기 열적 전개 응력 열화에 몰드변압기 코일 표면에 오손이나 흡습, 그러니까 이물질이 묻는다거나 아니면 습기를 흡수함으로 인해서 환경적 열화에 의해서 열화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환경 열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류의 이걸 다 써라라는 내용은 없고 문제에서 어떠한 종류의 열화가 있는지를 써라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열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사무실의 크기가 12 곱하기 24m이다. 평균 조도를 150 이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곳에 다운라이트로 배치하고자 할 때 시설해야 될 최소 등기 구수는 몇 개인가?
LED의 전광속은 2450 루멘이고 조명률은 0.7이며 감광 보상률은 1.4이다. 자, 등기구 수 N은 FU분의 EA D가 되겠죠. 공식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구 하나당 광속은 2450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조명률은 0.7입니다. 조도는 150 럭스. 면적은 12 곱하기 24가 되고 감광 보상률은 1.4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35.27이 되네요. 등기구는 정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36개, LED 36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부하 곡선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여라. 하나는 공급 전력량을 구하라는 얘기고 하나는 부하율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1일 공급 전력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00kW가 6시간이죠. 2000 곱하기 6시간. 그렇죠? 자, 여기는 얘도 6시간이네요. 3000 곱하기 6시간. 그렇죠? 자, 여기는 2000과 3000이니까 2500이네요. 2500 곱하기 1이고 여기는 3000 곱하기 5가 됩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고 여기는 4000 곱하기 3이 되고요. 여기는 2500 곱하기 1이 되고 여기는 2000 곱하기 2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것과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더하면 되겠죠. 그죠? 다 더하면 전력량이 됩니다. 이것들을 다 더하게 되니까 66,000kWh가 1일 총 사용량이 됩니다. 가로 1번에 1일 공급 전력량은 66,000kWh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부하율, 하루의 부하율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하율은 최대 수요 전력분의 평균 수요 전력을 이제 100분율로 나타내면 이제 부하율이 되는 거죠.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총 사용한 전력 66,000을 24로 나누면 얘가 평균 수요 전력이 되는 거죠. 이것을 최대 수요 전력이 얼마입니까? 4,000이죠. 4,000. 이걸 나누면 얘가 부하율이 됩니다. 이것을 뭘로? 100분율로 나타내겠다. 그러면 부하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68.75%가 됩니다. 부하율은 최대분의 평균인데 이 평균은 하루 총 사용 전력량을 24로 나눈 거죠. 요게 평균 전력이고 이걸 다시 최대로 나누게 되면 부하율이 난다. 68.7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자, 다음 제어계의 조절부 동작에 의한 분류이다. 1번에서 5번에 들어갈 제어계를 써라. 보도록 하죠. 자, 이 제어계는 각각의 이점을 살리고 있으므로 가장 우수한 제어 동작이다. 자, 이 제어를 하는 경우에는 오프셋이 없고, 오프셋이 없다는 얘기가 왜요? 오차가 없다는 얘기죠. 얘는 적분에 대한 얘기인 거고, 응답이 빠르다. 얘는 미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가장 우수한 제어계이다. PID죠. 그죠? 비례, 적분, 미분, 제어계. 그죠? PID. 비례, 적분, 미분, 제어계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것은 구조가 간단하나 설정값 제역 결과 즉 검출 편차의 크기에 비례하여 비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조작부를 제외하는 것으로 정상 오차를 수반한다. 오차를 수반한다는 얘기니까 적분은 없다는 얘기고 사이클링은 없으나 자율 편차가 생기는 결점이 있다. 얘는 비례 제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어계가 오차가 검출될 때 오차가 변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조작량을 가감하도록 하는 동작으로, 자, 여기 보면 오차가 커지는 것을 미리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분제어예요. 오차가 커지는 것을 미리 방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분제어다. 미분은
D가 되겠죠. 네 번째, 오차의 크기와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시간에 대하여 둘러싸고 있는 면적을 말하며 적분값의 크기에 비례하여 조작부를 제어하는 것으로 잔류 오차가 없도록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거는 적분 제어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제어 결과에 빨리 도달하도록 미분 동작을 부과한 것으로 응답 소공성 개선이 된다. 얘는 PD, 비례 미분 제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과 같이 비례 적분 미분 제어, 비례 제어, 미분 제어, 적분 제어, 저는 비례 미분 제어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이건 제어공학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자, 16번. 자, 다음 곡선의 계전기 명칭을 써라. 자, 여기를 과전류다라고 판단했을 때, 자, 즉시 동작하는 거면 순환시 계전기가 되는 거고,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하는 것은 정한시 계전기가 되는 거고,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하고, 전류가 작으면 늦게 동작하는 이거는 반한시 계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정 구간은 반한시성을 갖다가 일정 구간에 다시 정한시성 특성을 갖는 것은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가 되겠죠. 이것도 전력공학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자, 매분 18세제곱미터의 물을 높이 15m인 탱크에 양수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V개선한 변압기로 공급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은 몇 kVA인가? 다음 펌프와 전동기의 합성효율은 68%이고 전동기 전부하 용률은 89%이며 축동력은 15%의 여유를 둔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얘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변압기고요. 이 변압기에서 전동기의 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그럼 전동기의 출력 P라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죠? 전동기의 출력 P. 자, 이때 양수기에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죠. P는 분당인가요, 이게? 매 분이라고 했으니까 6.12 이타 분의 K, Q, H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펌프용 전동기의 출력 P는 6.12 이타분의 K, Q, H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걸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계산을 해볼까요? 해보자. 6.12 효율은 문제에서 68%, 0.68 여유율은 1.15 15%라 했으니까 곱하기 양수량은 18 높이가 15이다. 그죠? 자,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 값이 74.61 킬로와트입니다. 그쵸? 74.61 킬로와트. 그죠? 자, 전동기의 효율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전동기의 효율은 문제에서 주어졌지 않기 때문에 그냥 1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효율이 안 주어졌으니까. 자, 근데 역률이 주어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P상 전력은 유효 전력을 역률로 나누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역률은 0.89 분의 74.61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느냐? 83.83 kVA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의 P상 전력이 83.83 kVA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는 변압기는 V결선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V결선이 되어 있다. 자, 이때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P1이라고 하면 얘가 낼 수 있는 출력 PV는 루트 3 P1이에요. 그쵸? 그게 얘랑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루트 3 P1이 83.83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이 얼마냐 이거죠. 루트 3분의 83.83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은 48.83
4 kVA가 된다. 그쵸? 즉, 이 V결선의 이 변압기 한 대 용량이 48.4 kVA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대 용량은 48.4 kVA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마지막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결선도는 PT 및 CT의 미완성 결선도이다. 그림 기호를 그리고 약호를 사용하여 결선도를 완성하여라. 자, 보시게 되면 CT는 그대로 CT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자, PT는 첫 번째 거, 얘는 두 번째 거, 얘도 두 번째 거, V결선이니까 얘는 세 번째 거죠. 이렇게 점 찍으면 됩니다. 그렇죠? 뭐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갈 것이고, 얘도 이렇게 갈 것이고,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얘는 전압이니까 얘는 전압계고, 얘는 전류니까 전류계고, 여기는 VS가 되니까 더하기가 될 것이고, 얘는 AS이니까 벤츠 표시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PT 1, 2차 측에 여기에서 중성선을 제외한 곳에 퓨즈를 그려주셔야 되고요. 여기와 여기에는 접지공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고합에서는 1종 접지공사, 고합에서는 3종 접지공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전기산업기사 실기 3회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